안녕하십니까. 남성 돌봄 전문가 입문과정 강사 주병복입니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이면서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인 한국시니어케어연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중부캠퍼스 교육상담팀장 조한종입니다.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돌봄을 가정을 넘어서서 지역사회가 같이 챙기자는 얘기죠. 50플러스 선배님들은 지금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또 챙겨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식으로부터 처음으로 버림받고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봉양하는 세대. 그런데 생각보다 돌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 기술과 지혜를 나눠보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중년 남성들이 어떻게 돌봄에 참여할지를 교육으로부터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갖는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노동이 많은데 여성보다 남자들이 더 적합하고요. 두 번째, 남성 노인분들이, 특히 치매 걸린 노인분들이 현장에서 성희롱 내진 성폭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남성 돌봄 전문가들이 계시면 성폭력, 성희롱 사건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을 때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참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성 돌보미보다는 남성분들, 기술 지혜를 가지고 있는 돌봄을 잘할 수 있는 남성분들이 결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은 이제 치사하게 여성분들한테만 돌봄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며느리, 딸의 몫이 아들 사이의 몫으로. 그래서 이 돌봄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일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돌보기도 하지만 바로 나와 내 배우자의 노년기 돌봄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희는 남성 돌봄 전문가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4%로 고령 사회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벌써 2배가 노인이세요. 벌써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죠. 이 돌봄 시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중에서 남성분들이 약 30%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구가 2배인 일본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는 15%가 남성 요양보호사인 게 비교할 만한 가치인데, 실제 현장에 5%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있고요. 그분들도 다 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일할 시장이 필요할 거고, 저희는 그 일할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 규모가 있는 노인 요양 시설 같은 데서 재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노인 공동생활 가정, 재가 서비스에서 창업 내지는 창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80에서 85%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복지를 넘어서서 비즈니스 영역도 저희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방문 요양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치매마저도 정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동행 서비스, 말벗, 또 컨시어지 서비스라 해서 집에서 집사 같은 역할, 동무 역할이 필요한데요. 그런 역할은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그 시장이 앞으로 점점 커질 겁니다. 돈을 넘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회공헌 활동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고령화는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일본, 중국,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고령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복지와 비즈니스가 서로 보완하면서 역할하면서 시장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남성 돌봄 종사자들이 참여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초고령사에서 돌봄과 관련된 사업이야말로 정년 후에 남성들한테는 유망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족 돌봄을 희망하시는 남성분. 두 번째로서는 돌봄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시고 싶은 남성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년 후에 돌봄 관련 이러한 사업을 희망하시는 그런 남성분들에게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날 이제 만났을 때는요, 이거 뭐 남자가 뭐 돌봄을 뭐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차츰차츰 이 이제 그 차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나도 돌봄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너무 무심했구나. 부인이 많은 부분에서 돌봤던 부분을 내가 같이 역할 분담을 나누어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부분도 가지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일자리가 있구나. 내가 이러한 요양하고 관련되어지는 사업을 하게 되면 나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창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돌봄 종사자분들이 내가 갖는 이 일의 가치, 소명의식에 대해서 자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사회가 돌봄 종사자들을 바라본 시선도 바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돈을 덜 벌기 때문에, 또는 이 노동의 가치가 육체적 노동의 성격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직업을 중요한 것만큼 인정하지 않는다면 돌봄의 시장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돌봄은 복지면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부의 정책, 제도, 인력, 예산이 좀 더 확대돼야 되고 본격화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이번 정부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봄의 사회 관점에서는 장점이 있는 정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요, 저희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또 저희 캠퍼스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필요한 일들에 맞는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되고요.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면 미리 저희 같은 공공 영역이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필요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보여준다면 시장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육에 참여한 여러분들께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육에 참여하면서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아는 걸 현장에서 접목하면서 배워야 돼요. 돌봄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해볼수록 요령, 기술이 생겨요. 그래야 내가 덜 힘들게 돌봄할 수가 있고 돌봄을 받는 분들이 다치지 않고 제대로 된 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돌봄을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부모님 돌봄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교육을 접할 때 저도 돌봄에 대한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돌봄에 대해서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특히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돌봄의 역할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어 방법을 배울수록 더욱 남성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입니다. 고령화와 함께 돌봄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돌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한 돌봄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 계기를 이 강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성 돌봄 교육 전문가 과정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세요.